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두 번째 시간. 사실상 수업에서는 조금 하고 나서 넘어갔던 시간인데, 어쨌든 두 번째 시간. 학습지 두 번째는 혼합기체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압력이라고 하는 거랑 부피라고 하는 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온도와 분자수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분 압력이라고 해서 기체들이 실제로 혼자 있으면 참 좋겠지만 혼자 있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경우에 걔네들은 어떻게 볼 거냐 라고 할 건데, 앞에서 봤던 그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 혼합기체에도 적용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밑에 활동하기 잠깐 보시면 그림과 같이 크기가 동일한 용기에 들어있는 헬륨, 질소, 그 다음에 산소가 있습니다. 한 용기에 모두 넣었대요. 자, 그랬을 때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요거 사실은 1단원에서 배운 거 말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말고 아보가드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온도가 압력은 지금 똑같죠? 1압력, 1대 1압력을 뭐라고 해요? 1기압이라고 표현하죠. 여기 지금 똑같은 두명분 플라스크에 헬륨이 들어있어요. 그때 얘가 들어있는 압력을 1을 기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쉽게 여기에 헬륨이 10개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온도에 헬륨 10개가 나타내는 압력을 1기압. 두 번째는 질소기체가 들어있어요. 1기압이네요.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을 나타냅니다. 분자수가 같아야 돼요. 질소도 10개. 자, 똑같이 산소도 들어있습니다. 1기압이고요. 같은 플라스크, 같은 온도입니다. 얘도 10개가 들어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가 봤던 아보가드로에 대한 역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네 3개를 몽땅 다 플라스크 똑같은 데 넣었어요. 근데 온도가 일정해요. 그랬을 때 압력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10개가 몽땅 다 들어가면 30개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죠? 이 30개가 나타내는 압력이 얼마냐? 라고 한다면 부피 같아요? 온도 같아요? 그랬을 때 압력은 3기압이 됩니다. 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10개가 1기압을 나타냈다면 30개는 3기압이죠. 자, 그럼 왜 이렇게 생각했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지금 계속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부피라고 하는 게 변하지 않았어요. 부피도 일정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은 분자의 수가 달라졌죠. 분자 수가 증가했을 때 이 압력이라고 하는 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본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PV는 nRT라고 하는 식을 썼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 R값은 상관없어요. 온도 일정해요. 부피 일정해요. 결과적으로 압력과 몰수가 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돼요? 그래서 온도랑 부피가 일정하다면 압력이라고 하는 게 몰수에 비례하고 얼마나 많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압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 우리가 기체 분자 운동론 얘기했을 때도 기체 개수에 따라서 압력이라고 하는 게 바뀔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걸 우리는 이제 압력의 법칙이다 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반응을 하지 않아야 돼요. 두 종류 이상 부피가 기체가 들어있을 때 혼합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을 전체 압력이라고 하고요. 각 성분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을 부분 압력이라고 합니다. 부분이 모여서 전체가 되지요. 혹은 얘를 분압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줄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분 압력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혼합기체 전체 압력은요, 각 성분 부분 압력의 합과 같습니다. 다 더하면 전체. 쉬운 거죠? 전체를 토탈, B토탈로 했고요. 여기는 A 기체와 B 기체가 들어있나 봅니다. BA, PB.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전체는 부분 더하기 부분.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보고 싶어요. PV는 nRT. 압력은 V분의 nRT.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요. 압력이라고 하는 게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몰수랑 관련이 있다고요. 누구의 몰수? 각각 들어있는 지 것들의 몰수. 그래서 P, A라고 하는 거의 압력은 전체 부피분의 A의 몰수와 달라질 수 있겠고요. P, B라고 하는 아이의 압력도 전체 부피분의 B의 몰수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네요. 그래서 이제 다 더해 볼 거래요. PT. 그죠? PA 더하기 PB였어요. 그죠? 그럼 V분의 NA 더하기 RT. 너무 길게 썼다. 더하기 V분의 NB RT. 그럼 V분의 NA 더하기 NB RT 값이죠.
자, 그럼 P 토탈이 뭐였냐면 V분의 P 요거를 지금 PT 값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V분의 N R T인데 여기 나오는 N이 지금 몰수를 다 더한 거랑 같은 거지요.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P 토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 나와 있는 N 토탈과 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P 토탈을 구할 때는 N 토탈, 이 몰수의 합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계산을 하라는 거죠. 물론 이 방정식은 이해할 필요가 없고요. 전체 전체를 넣으면 전체 나오는 거야 라고 봐주시면 돼요. 부분 더하기 전체. 자, 이제 이 부분 압력을 구할 건데요. 실제로 온도 일정하고 기체 반응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를 볼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압력과 몰수가 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부피라고 하는 게 조금 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콕을 열고 닫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온도는 일정하다. PV는 nRT라고 하는 시점에서 T값 일정하고요. R값은 상수니까 버려요. 버리는 건 아니죠. 어쨌든 지워요. 그러면은 PV는 N이라고 하는 거가 나오죠. 근데 아까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몰수에 비례한대요. 우리가 어디 가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N, 몰수는 일정한 거죠. 근데 여기는 부피라고 하는 게 지금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PV는 몰이고요. PV는 몰입니다. 그래서 PV는 몰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 전, 반응 후 값이 같아야 돼요. 보일 법칙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산소를 볼까요? 산소는 반응 전에 1기압 1리터였고요. 자, 만약에 콕을 열었어요. 그러면은 기체들이 움직이겠죠. 이쪽으로 퍼질 겁니다. 자, 반응이 딱 끝났어요. 그러면은 반응 전 산소 같은 경우에는 1기압 1리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반응 후에 부피가 얼마가 됐냐면은 2리터가 됐어요. 그죠? 공간이 넓어졌습니다. 이때 압력이 얼마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분자수는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마찬가지. 산소, 질소. 자, 얘 또한 1atm에 1리터의 공간에 존재했습니다. 콕을 열었더니 이동할 수가 있죠. 얘네가 막 섞인다는 소리야. 그죠? 근데 반응은 하지 않으니까 공간만 지금 변한 거예요. 몰수는 일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X, 산소의 압력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이 된 거죠. 그리고 질소의 압력도 2분의 1이 되었어요. 그죠? 그럼 전체 압력이 얼마냐? 전체 압력은 부분 더하기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산소 더하기 질소인 거죠. 그래서 얘는 1기압입니다. 라고 우리 계산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밑에 먼저 다시 한번 볼까요? 헬륨하고 네온이 각각 2기압 1리터, 1기압 2리터씩 들어있습니다. 그럼 반응 전에 헬륨은 자, 2기압 1리터 들어있었어요. 자, 근데 열었어요.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공간이 어떻게 돼요? 총 3리터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네온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1기압 2리터 였는데 움직이겠죠? 공간이 3리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공간은 형식 같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헬륨은 얼마가 돼요? 얼마니 이거? 3분의 2인가요? 2는 3. 그렇지. 자, 얘도 x가 아니지, 얘는. 아이고, 지우개. 얘는 y였죠. 얘는 얼마가 돼요? 2는 3. 3분의 2. 어쨌든 같아요. 자, 그럼 전체 P 토탈은 3분의 4기압.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고요. 실제로 얘를 같이 나타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거 반응 전, 반응 후 PV 값이죠. 이제 몰수는 변함없으니까. 자, 반응 전 PV, 그 다음에 P-V- 다 더한 게 P-V-, 다다시라고 하면 좀 웃기네요. 식으로 한번 보자면요. 반응 전 헬륨, 왜냐면 반응 후에 압력, 전체 압력과 부피는 일정하니까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건. 자, 반응 전에 헬륨 2기압 1리터. 이건 헬륨 거예요. 자, 얘는 네온 거 1기압 2리터.
자, 이거 값이요. 반응 후 전체 압력 3분의 4 곱하기 부피 3리터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걸로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분 압력을 구할 때도 있어요. 문제에 의해서는. 근데 만약 전체 압력만 구한다면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반응 전 각각, 그 다음 반응 후 전체.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그게 부분 압력의 법칙입니다. 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Are you okay? 자, 이번에는 몰 분율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몰 분율은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분의 내 거, 전체 중에 내 거. 자, 그래서 기체 A의 몰 분율 새로운 기호 X를 쓸 건데 전체분의 내 거, 전체분의 내 거. 말음 쉽지요. 전체분의 내 겁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식을 굳이 쓰자면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분수값이고요. 다 더하면 1이에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XA 더하기 XB는 1이 나와야 돼요. 분수니까. 밑에 퀘스천 볼까요? 1리터 들어있고요. 일정 온도예요. 부피도 같네요. 산소 2몰, 질소 3몰 들어있습니다. 몰 분율 구해봐라. 전체분의 내 거. 산소. 전체가 얼마냐면은 6몰이죠. 그 중에 내 거. 질소 얼마일까? 전체가 6몰이고요. 그 중에 내 거. 6분의 2, 6분의 4. 이렇게. 몰 분율입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쉬워요. 산수예요. 자, 근데 우리 지금 계속 부분 압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몰 분율이 어떤 관계냐?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과 몰 분율의 곱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중간 거는 요거를 이제 풀이하는 식이고요. 자, 요것만 보시면 되죠. A의 압력은 전체 압력 곱하기 몰 분율. B의 압력은 전체 압력 곱하기 몰 분율. 식만 잠깐 쓸게요. 이걸 유도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X, B라고 하는 거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부분 압력을 배웠기 때문에 몰 분율이라고 하는 게 하나 적용이 됐어요. 자, 왜 이제 볼 거냐면요. 요거 중요해서 그래요. 자, 우리 아까이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교과서 20페이지에 있는 내용 수행평가 봅니다. 수행평가 볼 때 이제 우리가 압력, 문자량이라고 하는 걸 구할 건데, 그때도 얘기했지만, 뷰테인가스는 좀 위험해요. 실제 얘가 액체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기 중에서 잘 반응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혹여나 싶어서 반응이 되면 좀 어렵다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로 바꿔서 실험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산소는 일반적으로 수상치환 장치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생긴 게 수상치환 장치. 물론 얘는 지금 산소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물 속에서 처음에는 가득 채운 실린더가 있었는데 여기에 지금 연결을 해서 산소가 들어가고 있죠. 그랬을 때 여기에 뽀글뽀글 산소가 채워 올라질 거란 말이죠. 그걸 우리는 수상치환, 물속에서 하는 거라고 수상치환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자, 수상치환을 할 때는 외부에서 대기압이라고 하는 게 작용을 합니다. 그죠? 우리 수은 계산할 때 처음 생각했던 거 편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의 압력과 여기의 압력이 같게 측정이 돼야지 내가 P분 NRT 값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수면, 완벽하게 공기, 내가 측정하고자 했던 어떤 공기가, 수면의 높이가 실린더의 높이랑 지금 맞닿아야 되는 거죠. 물론 가득 채워가지고 맞닿아도 되고요. 실린더를 좀 움직이셔도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높이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자, 문제는 지금 물속에서 실험을 하고 있죠. 물속에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물속, 이 물, 수조가 아니라 이 물이 액체인데 이게 수증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지금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그때가 오므로 동적 평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수증기는 기체이기 때문에 압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단 말이죠. 어디에? 여기에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물질의 분자량 측정해서 그 부피를 측정한 건데 거기에 수증기가 들어갔어. 수증기는 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분압력 법칙이라고 하는 게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눈금 실린더에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산소 기체뿐만 아니라 수증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수증기를 빼줘야 돼. 자, 그 대신에 수면 일치시켜서 빼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계산을 하려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압이라고 하는 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산소랑 수증기압이 들어가 있어요.
산소만의 압력을 구하려고 하면 대기압에서 산소 아닌 수증기 압을 빼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셔야지만 수행평가할 때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마그네슘 있고요. 염산 반응에서 수소기체를 발생한대요. 수소기체도 물에 잘 안 녹으니까 수상치환이 가능한 거죠. 자, 일치했을 때 부피가 200ml, 대기압은 760, 온도는 25도씨, 수증기 부분 압력이 요만큼이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질량 얼마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PV는 nRT. 질량 없으니까 n분의 WRT 바꿔줍니다. 그럼 질량 W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W는 PV니까 n분의니까 RT분의 MPV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R은 0.08, 온도는 어디요? 25도씨. 분사량은 2. 자, 이제 압력이 나왔죠. 압력이 중요한 거죠. 압력. 근데 지금 또 ATM이 안 나오고 밀리미터가 나왔어요. 자, 어쨌든 760에서 뭘 빼줘야 된다? 23.8을 빼줘야 된다. 그럼 얼마야? 736.2야. 자, 우리 1기압은 760입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760분의 736.2로 분수로 써주시죠. 그죠? MPV 200ml 0.1L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얼마가 나와요? 0.016g이 나온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좀 지랄 맞죠? 자, 밑에 똑같은 문제예요. 27도씨 수성치연 100ml 모았어요. 이번엔 프로페인을 모았네요. 질량 구하래요. 똑같이 질량 구하는 식에 듭니다. RT분의 MPV. 기체상수고요. 이번엔 감사하게 0.04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꿔줄 거예요? 띠리리리리 띠리띠띠띠. 그러면은 0.082 T 온도 27도씨 분자량 44 압력 그러면은 1기압에서 0.04를 빼면 되죠. 0.96 그 다음에 V 0.1 그거 다 모았나봐요. 그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은 0.17g 정도 나오는데요. 훌륭하시네요.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행평가 문제를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스스로 마무리하기 보시면요. 우리 서로 반응하지 않는 기체 혼합물에서 각성분 기체에 나타나는 압력을 부분압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체 압력은 부분압력의 합과 같다는 부분압력의 법칙이고요. 전체 몰수를 내 걸로 나눈 거. 그러면은 몰 분율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 1번에 질소 1몰, 산소 2몰, 헬륨 3몰이었어요. 근데 전체 압력이 12기압이래요. 몰 분율 구하고요. 부분 압력 구하시래요. 자, 몰 분율은 전체분의 내 거. 질소는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6분의 1. 그럼 산소는 6분의 2, 헬륨은 6분의 3이겠죠? 자, 전체 압력이 12기압이래요. 부분 압력은 구할 때 전체 압력에다가 몰 분율을 구하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은 질소는 전체 12분의 6분의 1만큼, 산소는 12분의 6분의 2만큼, 헬륨은 12분의 6분의 3만큼 가지면 되겠죠. 왜냐면 몰수가 압력에 비례하는 게 부분 압력과 관련된 거니까. 그죠? 자, 이번에 일정 온도에서 부피가 다른 용기에 헬륨 기체, 산소 기체 1기압이 되게 되었대요. 둘 다 1기압입니다. 그러면은 반응식을 고르시래요. 자, 우리가 했죠. 몰 분율을 구할 건데요. 여기 지금 몰수가 안 나왔어요. 몇 몰인지 몰라요. 자, 근데 우리 했죠. 온도 같고요. 부피가 지금 다르니까 PV는 nRT에서 TN, PV는 n입니다. 자, P 곱하기 n, 여기 1몰 들어있고요. 여기 2몰 들어있어요. 그죠? 전체 3몰 중에 헬륨은 1몰 들어있습니다. 3분의 1이겠죠. 전체 압력 구하래요. 자, 더하기 해서 하시면 되겠죠.
헬륨 1기압 1리터 반응 전에 1기압 1리터가 전체 3리터가 됐고 압력 몰라요. 그죠? 1 더하기 2, 3. X는 1기압이네요. 맞네요. 자, 산소 기체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을 산소의 물 분율과 곱한 것과 같다.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의 산소 물 분율. 정의하는 거죠. 니은 디귿번. 자, 3번 문제 보세요. 일정 온도에서 넣었어요. 어허라. 자, 대기압이 있어야 돼요. 열려 있으니까요. 자, 근데 얘 지금 대기압을 주고요. 압력을 처음에 안 줬죠. 압력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아직 꼭지 닫혀 있어요. 네온 보세요. 원래는 대기압과 네온이 누르는 힘이 같아야지 높이가 같은데 산소가 탄소랜다. 기체가 누르는 힘보다 대기압이 누르는 힘이 더 크죠. 대기압은 1기압입니다. 얼마만큼 더 커요? 38cm. 자, 1atm은 76cm예요. 38cm는 2분의 1 atm이죠. 2분의 1만큼 뭐 한 거예요? 적은 거예요. 네온은 2분의 1기압입니다. 그죠? 반대로. 자, 얘는 지금 대기압이 1기압인데요. 네온, 질소가 누르는 기압이 더 큽니다. 얼마만큼? 19cm만큼. 그럼 19cm는 4분의 1 기압인 거죠. 대기압보다 4분의 1 기압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얘는 4분의 5 기압입니다. 이걸 먼저 놓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꼭지를 열기 전 부분 압력을 구하래요. 부분 압력이라고 하는 건 각각 얘네가 갖고 있는 압력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P 네온은 2분의 1이었고요. P 질소는 4분의 5였습니다. 각각 먼저 구했고요. 그 다음에 뚜껑 열었어요. 꼭지 열었어요. 봤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네온은 1리터에 2분의 1기압이었었고요. 그럼 질소는 1리터에 4분의 5기압이었습니다. 이게 전체가 2리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압력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압력은 얼마가 돼요? 8분의 7기압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된다는 거죠. 돼요? 이렇게 계산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요. 부분 압력의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압력이라고 하는 건 부분 압의 합과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몰수가 일정하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이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몰 분율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지만 몰 분율도 크게 어려운 것. 전체분의 내 거니까 그 분수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것 뿐이니까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이 부분 압력의 법칙에서는 이 수상치환 때문에 사실은 건더기를 건드린 거고요. 이 수상치환이 우리 수행평가랑 연관되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수상치환 방법에 의해서 부분 압력까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 우리 수행평가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을 인지하신 다음에 실험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되시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어요.